대한민국 60대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퇴직금을 받고 통장에 수억 원이 생긴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60살에 5억을 가진 사람이 70살이 되면 왜 자산이 반으로 줄어들까요? 오늘은 정말 모르면 안 되는 60대 재정 설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5년간 저는 수백 명의 60대 분들의 재정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발견했죠. 성공한 60대와 실패한 60대의 차이는 정말 명확했어요. 한 분은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지금 80살인데 여유롭게 지내고 계세요. 또 한 분은 같은 액수를 받았는데 70살이 되기 전에 거의 다 썼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중에서 투자 사기나 금융 사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평균 손실액이 2,500만 원대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기 피해자 중 75%가 처음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60대에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8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분이에요. 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 금융 지식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웃 아저씨가 추천해준 수익 창출 상품이 있다고 말했어요. 월 200만 원씩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공무원이라 숫자에 약하지 않으신 분인데도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목돈이 생겼을 때의 심리 상태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써야 한다는 불안감. 이걸 잘못 쓰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김 씨는 그 투자에 1억 5천만 원을 맡겼어요. 3개월 뒤 그 업체는 문을 닫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처음부터 사기 조직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김 씨는 사건 처리도 오래 걸렸어요. 70살이 되던 해에 피해 배상을 받긴 했지만 6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김 씨가 투자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60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번 돈으로 보충할 수 없는 자산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심리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걸 모르고 투자 광고를 보면 약해져요. 하지만 60대 재정 설계는 20대 30대 투자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되고 방어적으로 가야 해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쓰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절대 지켜야 할 안전자산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야 해요. 첫 번째는 긴급자금, 두 번째는 생활자금, 세 번째는 여유자금입니다. 긴급자금은 언제든 갑자기 필요한 돈이에요.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아이가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죠. 이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생활활동금은 60대부터 80대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쓸 돈을 계산해서 따로 빼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씩 25년을 산다고 치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돈도 은행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여기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요. 생활자금을 투자 상품에 넣으면 평생 불안해요. 왜냐하면 당장 쓸 돈인데 시장이 떨어지면 당장 쓸 돈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유자금만 투자하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긴급자금 1천만 원, 생활자금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유자금이에요. 이 돈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때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60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20대면 30년 있으니 손해본 걸 되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는 10년에서 20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보다 손실이 적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 손실을 적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수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돈으로도 어떤 자산에 넣느냐에 따라 80살 때의 자산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요. 조금 더 들어봐야겠죠. 60대 여유자금 투자의 정답은 뭘까요? 높은 수익 상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할머니는 여유자금 2억 원을 고배당 주식에 넣었어요. 배당금이 연 4%예요. 매년 800만 원씩 받는 거죠. B 할머니는 같은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연 3%라고 하면 매년 600만 원씩 받아요. 수치상으로는 A 할머니가 이기는 것 같아요. 200만 원을 더 받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A 할머니의 주식은 어느 날 반으로 떨어져요.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돈인데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매달 받던 배당금도 줄어들거나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할머니는 마음이 평온해요.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시장이 떨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고 현실은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60대는 높은 수익보다 안정성이 먼저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는 이거예요. 안전자산이 70%, 고수익 자산이 30%. 안전자산은 정기예금, 국채, 안정적인 채권펀드, 정기적금 이런 거고. 고수익 자산은 고배당 주식이나 배당주 펀드 이런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암호화폐는 안 돼요. 절대로요. 60대는 금리가 높을 때 정기예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사실 정기예금이 최고의 투자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60대부터는 투자로 돈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목표가 달라져요. 20대는 돈을 늘리는 게 목표면 60대는 돈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목표라는 거죠.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이순 씨는 60살에 퇴직금 3억을 받았어요. 김 씨처럼 투자 사기는 안 당했어요. 하지만 다른 실수를 했어요. 돈을 다 썼어요. 퇴직금 3억과 그 전까지 모은 저축금 1억 5천을 다 써버렸어요. 7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활동성이 있을 때니까요.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도움도 많이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75살이 되니 달라졌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 병원비가 늘었어요. 혼자 사니까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으로 바빴어요. 그때 이순 씨가 가진 게 뭘까요?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이에요.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아요. 75살부터 80살까지 의료비만 해도 상당했어요. 치아도 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안경도 맞춰야 하고 치매 예방도 해야 하고 이 모든 게 돈이에요. 이순 씨가 75살이 됐을 때 후회한 말이 뭘까요? 내가 70살 때 조금만 더 아껴놨으면 이 나이 때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0대부터는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니까요. 추가 수입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60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70대 80대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 60대는 정년까지 일하고 끝낸다고 생각해요. 그건 시간이 남아돈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택시기사를 하거나 경비를 하거나 가정부를 하거나 베이비시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 일이니까.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으로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월세예요. 30평 원룸이나 투룸 한 채 있으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 여유자금으로 작은 원룸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건 노후 든든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수익도 정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연금형 보험입니다. 60대일 때 연금형 보험에 들면 70살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고 70살부터 월 200만 원씩 평생 받는 시기예요.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이라 손실이 적어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보험사의 부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고를 때는 확실한 대형 보험사에서만 골라야 하고 보험료 규모도 적절해야 해요. 네 번째는 임차료 소득이에요. 집이 남으면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는 거죠. 전세금이 클수록 이자 수익이 커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60살 박 씨가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95살까지 산다고 가정해요. 35년이에요.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1억 2,600만 원이 필요해요. 나머지 1억 7,400만 원이 여유자금이에요. 여기서 박 씨는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정기예금에 1억 원을 넣어요. 연 3%면 매년 3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요. 두 번째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7천만 원에 사요. 월세 70만 원을 받으니 매년 840만 원이에요. 세 번째 연금보험에 4천만 원을 넣어요. 70살부터 월 150만 원을 받아요. 계산해보면 박 씨는 국민연금 150만 원에 여기에 이자 250만 원, 월세 60만 원, 연금 150만 원을 합쳐서 매달 610만 원이 돼요. 이건 생활비 300만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충분하죠. 여유가 있어요. 따라서 박 씨는 80살 때도 90살 때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손주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투자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60대 재정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뭘 배웠나요?
첫 번째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투자는 높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예요. 절대 안 돼요. 60대가 암호화폐에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규제도 불확실하고 손실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금리 선물이나 환율 선물 이런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하루아침에 자산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세 번째는 고수익 약속 상품이에요. 월 10% 이상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 있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사기거든요. 월 10%면 연 120%예요. 불가능한 수익이에요. 이런 걸 보면 99%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친구나 지인의 추천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주는 투자 상품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손실 나면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둬야 해요. 어떤 상품을 고를 때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이체 송금 계좌 이체예요. 돈을 송금할 때 계좌 번호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잘못 송금하면 절대 돌려받지 못해요. 특히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전화를 받고 금융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은행에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송금해야 해요. 이제 성공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65살 이 씨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생활비 1억을 안전자산에 넣었어요. 그 다음 정기예금 5천만 원, 고배당주 5천만 원, 부동산 월세 5천만 원 이렇게 분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75살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기예금은 그대로 있어요. 고배당주는 조금 떨어졌지만 배당금은 꾸준히 받아요. 부동산 월세로는 매달 50만 원을 받아요. 지금 이 씨는 국민연금 150만 원에 배당금 40만 원, 월세 50만 원을 합쳐서 월 240만 원을 받아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 월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요. 75살이 되고도 저축할 수 있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철저한 계획이 만든 결과예요. 또 다른 사례를 봅시다. 68살 정 씨는 퇴직금이 적었어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정 씨는 똑똑했어요. 생활비 4천만 원, 정기예금 5천만 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6천만 원으로 소형 건물을 샀어요. 아니 6천만 원으로 어떻게 건물을 사요? 잘만 알아보면 대출 끼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정 씨는 73살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의 월세가 올라서 지금은 월 35만 원을 받아요. 생활비 160만 원인데 국민연금 14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충분해요. 정 씨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계획했기 때문이죠.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해도 괜찮나요? 답은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손실이 없는 게 60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연금보험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답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60살에 들고 65살에 드는 것의 가격 차이가 꽤 커요. 세 번째 질문,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은데 부동산에 투자해도 되나요? 답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월세 수입 때문에 하는 거라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월세는 계속 나와요. 네 번째 질문, 만약 돈이 별로 없으면 뭘 해야 하나요? 답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시를 하든 경비를 하든 70살까지 일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노후 자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일 안 하고 투자만 해서는 부족해요. 다섯 번째 질문, 부부인데 남편이 계획을 거부하면 뭘 해야 하나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은 계속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부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대화해보세요. 많은 경우 함께 영상을 보면 남편도 이해하게 돼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자기 상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예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 건강이 안 좋으면 의료비를 더 넉넉하게 잡아야 해요. 만약 빚이 있으면 빚을 먼저 갚고 시작해야 해요. 만약 아이들 교육비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챙겨야 해요.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60대에 하는 재정 설계가 70대, 80대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미룰 시간이 없어요. 60대 재정 설계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현실 인식이에요. 현재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얼마를 가졌고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계획 수립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로 실행해야 해요.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천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은 세워놓고 실천을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60대 분들을 봤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거창한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늦은 때는 없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이 영상을 끝낸 뒤 오늘 바로 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자산을 종이에 써 내려가세요. 현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써보세요. 두 번째는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세요. 지난 3개월 통장을 보고 평균 생활비를 구해요. 세 번째는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요. 예상 수명까지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세요. 네 번째는 노후 수입원을 만들어요. 국민연금 이외에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다섯 번째는 투자 상품을 보기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더 벌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시점이에요. 하지만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결정할 기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책임지세요. 그게 진정한 어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80대가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